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남보람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선아이고 합격 축하한다고 말씀드린 게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벌써 이제 수능을 논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보시면은 목차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 수능 영어도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쵸? 왜 이렇게 영어 때문에 난리인지 제가 상위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예고 아이들의 영어 점수가 정말로 안전한지 점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그러면 도대체 1등급 전략이 무엇인지 정말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보시면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듣기가 17문항이에요. 근데 이것도 요즘 최근에 말이 많습니다. 듣기가 어려웠다. 듣기가 너무 빨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쉽게 고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 독해죠, 독해. 그놈의 수능 독해. 그놈의 수능 독해죠. 자, 그래서 수능 독해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대입 파악을 하는 게 8문항. 이제 보시면은 요 사실적인 이해는 사실 그렇게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쉬운 영역이고요. 어법어휘 2개밖에 되지 않고요. 자, 여기가 사실은 핵심이죠. 빈칸 논리, 빈칸 추론, 순서 배열, 문삽 여기가 바로 킬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3년 전부터 수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수능 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제목과 주제예요. 사실은 예전에 수능을 풀어보면은요. 예전에는 제목 주제가 굉장히 술술 쉽게 풀렸어요. 그러다가 3년 전부터 평가원이 작심하고 주제 제목을 굉장히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작년만 살짝 쉬웠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제가 상위 오답률 탑4를 갖고 왔습니다. 자, 1위. 그놈의 칸트죠. 그쵸? 그쵸? 자, 보시면은 1, 2, 3위는요. 다 빈칸 추론이에요. 다 빈칸 추론이고 자, 4위에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목에서 오답률이 무려 76%였어요. 이상하죠? 왜냐하면요. 지금 1학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제목에서 틀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 실수했어요. 너무 쉬운 부분에서 틀렸어요. 라고 하는 영역인데 오히려 수능에서는 오답률 4위였다. 자, 그럼 왜 그런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칸트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이거 한글 해석 없이. 자, 어떠냐면요. 첫 번째부터 누가 나옵니까? 칸트죠. 그러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수업을 해봐서 알잖아요. 이미 칸트? 속이 울렁울렁거려. 네. 머리가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국어에서 전력 질주 했죠. 그쵸? 수업 좀 풀죠? 그러다가 점심 먹고 나고 칸트 보는 순간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이제 난 글렀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로 내신 들어오기 전에 2주 맛보기 특강을 해봤어요. 어떤 특강을 해봤냐면 실제로 굉장히 고3 난해한 지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 특강 수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받는 피드백이 무엇이었냐면요. 밴드챗으로 선생님 한글 봤는데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문장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요. 지금 수능 2026년 수능이 아니라 모의고사 고3 지문 조금 난해한 지문만 가져놔도요. 아이들 문제를 못 풉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고3 1등급, 2등급 아이들한테는요. 이 지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단순히 칸트, 철학 지문이었기 때문에 이 지문이 어려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 제가 이 지문의 주제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뭐였느냐? 칸트가 주장하는 내용은요. 이 법이라는 것이 자유를 보장하고
오히려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글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빈칸 앞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그러한 법이 그들이 어차피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하고 제가 다른 선지는 그렇게 혼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뺐고요. 1번, 3번을 한번 딱 봐주세요. 한국말만 봐주셔도 됩니다. 인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국가하는 것은 간주될 수가 없다. 또는 그들의 자유에 대한 구속으로 이해될 수가 없다. 자, 어때요? 그냥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그 말이 그 말. 그쵸? 그쵸? 저희 지금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긴장하셨나요? 아니죠? 자,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영어 좀 하는 아이들도 보면은요, 1번과 3번, 선지가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제가 수업을요, 일부러 요런 유형이 있다라는 거 알아서 제가 내신에도, 왜냐면 내신도 수능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선지를 이렇게 혼동되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 다 틀려요. 제 시험 그 피드백 나가는 거 보시면은 좀 시험 점수가 왜 이렇게 낮아?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설계를 한 건데, 우리 아이들도요, 이렇게 선지가 설계가 되면 못 풀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면은요, 1번과 3번 선지는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선지예요. 이따가 한번 보셔야 돼요. 정답이 3번이었어요. 1번은 국어적으로 칸트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어떠세요? 이거를 정말 짧은 2분, 3분 안에 이거를 풀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편하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첫째, 철학적인 관점을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형용사의 뉘앙스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의 선지 구성이었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항이 24번 문항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학생들이 400 이상의 어떤 이의가 제기됐어요. 정답 4번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었거든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가 났어요. 어제 평가원에서 아니 정답에는 오류가 없어 라고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예요. 자, 제가 또 약간 좀 짧게 이 지문의 핵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봐요. 자, 지문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요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문화 오락이라는 것이 상업적인 이득을 가져주지만 본질이 상실되는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다가 핵심입니다. 그죠? 그렇게만 봤을 때 뭐라고 하느냐? 왜 2번이 정답이냐는 거예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왜 2번을 고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아이들 입장에서 본질이 왜 영혼이야? 네. 왜 본질이 영혼으로 이게 이어지는 거야? 제가 그래서 뭐라고 써놨죠? 소울로 치환하는 은유 해석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린지 알잖아요. 워낙 질문을 많이 받고 한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많이 설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잘하느냐? 아니요. 아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선생님 문제에서 왜 이거는 안 돼요? 왜 이거는 안 돼요? 자,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 선아이고 아이들 자체도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사고력과 논리력이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언님들?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저 근데 내신은 좀 낮은데 수능 성적이 월등하게 좋아요. 저 내신은 3등급, 4등급인데 저 모의고사는 좀 잘 나와요. 라고 하면은요, 사실 제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 저는요,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성적 자체를 물어보질 않습니다. 왜?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 제가 뭐라 그러면 15문이면 풀 수 있어요. 독해는. 왜? 너무 쉬워요. 아까 비교를 해봤지만 수능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점수 보고 선생님 저 영어는 그래도 내신보다 잘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A야. 네가 있잖아. 정말로 모의고사를 잘한다면 너는 내 시험에서 내가 내는 시험에서 문법 빼고는 다 맞춰야 돼. 그런데 우리 아이들 제 시험에서도요. 요약문 못하고요. 빈칸 못하고요. 독해를 못해요. 그럼 수능에서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그래서 통계를 하나 가져왔어요. 통계를 보시면 보통 예를 들어서 고2 11월에 100점을 맞은 학생들이 100명, 1등급이 100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3 3월은 올해만 제외하고요. 올해는 좀 아이들이 고3 3월 보고 좀 울었어요. 좀 어려웠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3월까지는 자신감 뿜뿜합니다. 뿜뿜했다가 자, 이제 6월, 9월이 되면은 누가 들어오죠? 재수생들이 유입이 되죠. 그쵸? 그러다가 결국은 그 결과는 27명, 27%만이 1등급을 받습니다. 아닐 것 같죠? 제가 요 이야기는 조금 오래 고3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수능에서 했는지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토요일날 수업 시간에 해줄게요. 아이들에게. 네, 아이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놀랬어요. 이번 결과를 듣고 학과마다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매년 놀라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토요일 날 조금 아이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1등급 전략이 무엇이냐? 자, 제가 제발 당부드리는 건데요. 애들한테 그러는데 더 이상 감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네 영어 성적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젠지 알아? 언제일 것 같아요, 어머님들? 중학교 때예요. 왜 그럴까요? 감으로 다 먹히니까요. 그런데 감으로 공부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고3 때 망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자, 이 참 영어라는 이 과목이 영어 영역이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20대 특성상 3학년 때 무엇에 올인을 해야 되나요? 3학년 때 영어에 올인해야 되나요? 아니죠. 국어 사탐에 올인해야죠. 또는 실기에 올인하게 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학년에는 영어에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이 아니죠. 이제 12월 말부터죠. 정확하게 1월부터 2월 말까지가 유일하게 아이들에게는 고3처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 되게 재밌는 예가 있어요. 아마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겨울방학 어떻게 보냈어? 그럼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 선생님, 저 이번에 문법 해가지고 문법 특강 뭐 몇 회 돌렸어요. 그럼 저는 한숨이 나와요. 또 뭐 했어? 저 자이스토리 기출 한 2권 풀었어요. 저 1, 2학년 거 기출 문제 10개년 풀었어요. 자,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부탁드릴게요. 이번 겨울 방학에는요. 제 내신 수업을 최소한 한 번이라도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문법은 힘을 빼셔야 돼요. 문법 힘 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신 어법이기 때문에 지금 문법이 상당히 어려운 거지 2학년부터는 문법이 수능어법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을 문법 시키겠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이걸 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아이들이 난해한 지문을 못 풀고요? 선지에 이렇게 혼동이 되고, 그쵸? 굉장히 철학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나오면 왜 어려워할까요? 왜 어려울까요? 제가 고3 아이들을 수업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한 가지의 공통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아이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주제를 정확하게 확립을 시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은 주제 찾으면 되지. 말이 쉽죠. 자,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 주제를 찾고 이제 지문을 공부하는 연습을 해봐.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제를 어떻게 찾으라고. 그쵸? 자, 내신은요. 제가 주제를 찝어줘요. 찝어줍니다. 하지만 수능 같은 경우는 스스로 본인들이 주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번에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놨나요? 찢는 어휘. 제가 찢는 어휘가 무엇인지 이번에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거예요. 찢는 어휘는 저의 필살기인데 이 찢는 어휘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문장에서 불필요한 수식어구를 다 제거하게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볼드체로 되어 있는 어휘를 보이시죠? 이 단어들만 남기는 연습을 할 거예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줄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 특화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2단계로 가서 정말 키워드만 남기는 작업을 할 거예요.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왜 이게 중요하느냐?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평가원이 갖고 있는 글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요. 어떤 난해한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키워드만 정확하게 찝으면요.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번 방학 특강에 하게 될 요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제가 하나씩 할 거예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건 찢는 어휘야. 요거는 필요 없어. 얘들아 이게 나오면 이거 나오는 거야. 아주 하나하나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끝이냐? 안 됩니다. 제가 이번 고3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얘들아 선지가 혼동될 때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럼 제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주제에 돌아와요. 네, 맞아요. 주제에 돌아오게끔 자꾸만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요. 그냥 단순히 이 지문의 주제는 뭐였어 하고 넘어가면요. 또 물어보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럼 또 다른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게 될 거냐. 스스로 주관식으로 한글 주제를 써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본인도 알시겠지만 그냥 말로 하는 것과 글 쓰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선지에서 혼동을 안 줘요. 왜냐면 아이들이 바로 본인들이 쓴 이 한글 주제가요. 중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가원의 선지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은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그러면 저희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모두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자,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문을 찢어야 열리는 유형 공략이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평가원의 지문을 가지고요. 다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평가원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문제를 다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목을 하나 고르라는 게 아니라 제목을 2개를 고르시오. 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아까 soul이라는 말이 이 본질이라는 말이 이렇게도 은유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보이시나요? 자, 또 여기서 끝나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자, 빈칸 유형도 다시 할 거예요. 아까 그 지문이에요. 그 지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원의 그 국어 스타일로 선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빈칸이라는 변형 문제를 풀릴 거예요. 이 빈칸에서 역시 무엇을 확인하게 되느냐? 그 본질이라는 말이 soul이라는 말이 이번에는 고유성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요약문도 할 거예요. 이 요약문을 하면서 아까 그 키워드가 또 이런 어휘로도 변형될 수 있구나 라는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학습을 하는지 아실까요? 혹시 수능 영어 만점자들의 인터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만점자들의 인터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2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점. 전 다 들어봤습니다. 2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 어휘를 많이 외웠다.
어머님들 아시죠? 제가 얼마나 어휘를 독하게 시키는지. 그쵸? 자, 둘째는 뭐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반점을 받은 학생들은요. 평가원의 지문을 10번 이상 공부했다. 다른 말로 하면 평가원의 지문을 미친 듯이 분석했다라고 해요. 분석하는 게 뭐냐? 이 작업을 거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제가 직접 하게끔 유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제가 종합해서 정리를 해왔어요. 평가원의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가원의 왜 기출이 중요하냐면요.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꼭 아셔야 될 게, 물론 이제 부모님께서 모든 그 문제들을 풀어보진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다 풀어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실이 있냐면요. 평가원과 교육청의 문제는 결이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평가원은 평가원만의 문제 출제 방식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다르느냐? 평가원은요, 절대로 본문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선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느냐? 이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바꿔 놓을 건데, 너 이거 맞출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평가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그 찢는 어휘 기억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키워드를 파악하면서 제가 또 다른 아이들에게 저의 필살기를 보여줄 거예요. 무엇이냐? 이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지문의 논리의 완결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도 좀 저한테 질문을 주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알겠는데 내신은 선지가 너무 길고 수능에 비해서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쵸? 지금도 우리 아이들 모두 고르시오. 다 틀리죠? 그쵸? 제가 보내드린 피드백 보면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평가원 지문을 가지고 내용 추론 문제도 만들 거예요. 다만 아직도 해석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클리닉은 특별히 희망자에 한해서 제가 해석을 어떻게 기초부터 하는지를 제가 찬찬히 또 따로 알려줄 거예요. 따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3학년 지문이 우리 아이한테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략4. 문법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학년에 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문법은 좀 힘을 빼주셔야 돼요. 근데 참 문법이 애매한 게요. 한 문제이고 내신에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그렇고 안 하긴 어때요? 불안하죠? 그쵸,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단순화시킬 거예요. 수능문법에는요, 3가지의 빈출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가지고 굉장히 공식화시켜서 쉽게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신에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문법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 너무 고생하고 있지만 수능어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순하게 공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서프라이즈입니다. 저희 원장님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영어 강사님이세요. 저희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원장님이 선아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세요. 그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보고 가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특강을 한다고 하시니까 원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아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하셨어요. 네, 우리 원장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원장입니다. 네. 아니, 박수는 안 치셔도 되고. 제가 알고 보면은 얼굴은 좀 세게 생겼는데 A형이에요. 아무도 안 믿는데 소심한 A형입니다. 부끄럼도 많고. 안 믿기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를 잡으면 다른 아이덴티티가 나와요. 네, 일단은 저는 오늘은 그 S&T 원장보다는 학부모로서 섰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봤습니다. 잘 봤는지 궁금하시죠?
영어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캐나다에 있었어요. 근데 캐나다 보딩에 있었는데 엄마가 있어봤자 돌봐도 못 주고 막 그래서 어 보냈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엄마가 없는 게 낫다. 이제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하자. 근데 미국은 너무 셀 것 같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막 처음에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이 온라인으로 해도 되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보내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본인도 수능을 한번 해보겠다. 영어 그런데 이제 SAT를 했으니까 SAT 아시잖아요. 해외 갈 때 그게 800점 만점에서 800점이나 780점 뭐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 그대로 구조 리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보람 선생님 깜짝 놀랐는데 지문을 찢는 구조 이거를 습관적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국어도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그럼 네 의지를 존중해 주겠다. 수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뭐였을까요? 영어였죠. 예. 그리고 육모도 100점 맞고 15분 남았고 구모도 100점 맞고 20분 남았고 올해 수능도 역시 시간이 남고 본인은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와서 영어만 빼고 다 가채점을 했습니다. 1등급이 안 나오겠냐. 그리고 본인이 쉽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 내가 찝찝해서 가채점 그걸 막 넣어야 되니까 억지로 채점을 시켰는데 그 제가 설명회 마이크 잡고 방에서 푸는 수능은 통하지 않는다고 했던 89점이 제 아들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히 결과가 이제 1등급이었을 때 아니었을 때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 거죠. 근데 그 전해에 또 수능 보고 그 다음날 풀었단 말이에요. 그 러전 학원에 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러셀. 예, 그래서 했는데 1년 전에도 영어는 100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얘 말이 그 1교시에 칸트를 만나고 국어 너무 놀랬대요. 그 수특 연계 지문이긴 했대요. 그리고 그 지문을 보긴 봤는데 변형이 됐기 때문에 너무 집중을 해서 풀어서 칸트를 맞은 거예요. 예, 다 맞았어 칸트를. 그리고 2교시에도 또 수학이 가장 약하니까 사투를 벌려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3교시에 아침에 갈 때는 바카스를 2병을 먹고 왔고 그 이제 이래선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몽롱해서 몬스터를 먹은 거예요. 보통 하나 반을 먹으면 몇 시간 간대요, 얘가. 그래서 정신이 멀쩡하다는 상태에서 풀었는데 멀쩡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수능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뭐냐면 애들이 탐구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쓰지 않는데요. 자기 잠재의식 속에서 영어 때 모든 걸 쓰면 내가 탐구해서 망한다는 잠재의식이 있어서 영어에서 모든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이게 마의 과목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모든 선지들이 그 지금 보람 선생님이 참 이름이 리워딩한 보람 영어 말테네요. 진짜 보람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선지를 피하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진짜 안 풀었고 찍었다면 하나 정도 맞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풀어서 매력적인 오답에 다 걸린 겁니다.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뭘 틀렸는지 해보니까 2번 아니면 3번이 답인데 그 2번이 답인데 3번을 다 쓴 거죠. 다 틀린 거,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깜깜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전화기가 먹통이 됐는데 이 선화이고 선배들에게 인터뷰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걸 카톡이 좀 되는지 다시 한번 봐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2학년 때 뭐 2학년 올라갈 때 뭘 했나 이걸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지금 시간에는 못 올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고2 올라갈 때는 고3 때 영어를 할 필요가 없도록 고3 때 국어하고 탐구에 집중할 사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어 학원을 2번을 다녔대요. 주 2회를. 한 3명이. 그리고 2학년 때 내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수능 그러니까 그
2점 뭐에도 홍대가 탈락이 되고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 카드 이런 것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안 된다고. 어쨌든 제가 살려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제 직접 전화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것들로 봤을 때 주 2회를 다니는 애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갈 때 이건 우리가 지금 사탐이 없잖아요. 탐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어 영어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된다. 근데 이 훈련하면 영어로 돼서 그렇지 지금 남부람 선생님께서 설명한 거가 다 사탐도 뭐 장난이에요? 선지 말장난이에요. 그 키워드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자랑을 하나 하려면 생윤과 사문을 뒤로 미는 거예요. 얘가. 안 돼.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막 해서 막 하는데 몇 달 안 했어요. 근데 생윤이 만점, 사문이 2개 틀린 거예요. 그게 저는 키워드 훈련이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영어 강사로서 하면 하고 이제 진짜 저렇게 한다고? 저런다고? 이런 저희가 영어 강사님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학원에. 일타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그런 관이 12개거든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 저렇게 영어를 한다고? 이런 설명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감동적이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맞죠? 어떻게 저렇게 핵을 보실 수가 있지? 이거는 이제 리워딩 영어보다는 핵 영어다. 맥을 쿵푸로 말한다면 핵을 제대로 짚는다. 맥을 제대로 짚어야지 쿵푸 밴더가 되는 거죠, 애들이. 예. 진짜 좀 웃겨요. 그래서 그 설명회 때 이제 수능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절한 연습이다. 국어와 영어가 간절한 연습인가 애들한테. 내신도 마찬가지. 애들 내신 애들이 지문 안 배워서 틀리나요? 아니잖아요. 지문 다 학교에서 배우고 선생님한테 하고 나서 배워요. 결국은 핵심을 못 찔러서 매력적인 오답에 걸려서 다 틀리는 겁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람이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 일단 이제 키워드의 중요성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복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머니. 그죠? 왜냐면 선지를 봤는데 최악은 모르는 단어예요.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내에서 선생님께서 지문을 찢는다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몰라. 뭐 여기 나와 있는 딜루션을 몰라. 이게 어트랙티브는 알겠고. 그다음에 이 키워드를 몰라버리면 꽝인 거죠. 선지든 아니면 선지에 나와 있는 것도 인테그리티 몰라. 그다음 비슷하게 보여.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단어만 알아도 사실은 신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를 애들이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동고 어머니가 아니 외대부고구나. 둘째가 중동이니까 외대부고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머니 원장님 제가 아이엘에 다니면서 월드리와이스 다 외웠어요. 그리고 PI 다니면서 보케블리 워크숍 다 외웠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어디를 다니면서 워드마스터 다 외웠어요. 그리고 또 어디 다니면서 초록색 해커스 책 다 외웠어요. 얘는 보케블이 제일 약하대요, 자기가. 뭡니까 대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게 왜 그럴까요? 문맥상 맞지 않는 것을 골라라가 계속 나오고 있죠. 문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엄마가 한석봉 어머니면 둘이 세트로 같이 외우신 분도 있어요. 그거 어머니가 막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를 근데 사실 애들이 지금 문맥 컨텍스트를 막 책을 읽고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컨텍스트를 많이 다뤄본 사람한테 가장 효율적인 단어로 외워야 합니다. 그냥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3분만 강의를 해볼게요. 괜찮을까요? 네.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머니들도 많이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접두어. 우리말로도 미숙이. 그러면 이게 아름다울 미자 아닙니까? 그럼 좀 나은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미화시킨다. 그리고 화는 영어로 ISH죠. 그죠? IZ입니다. 예, 그 다음 미자는 뭡니까? 벨입니다. 예, 그렇죠. 뭐 그래서 미화시킨다. 그리고 애들 아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강사 출신 항상 이해되는지 알고는 우리 시어머니랑 얘기할 때도 어머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던 어머니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근과 접도로 외우는 방식, 전미어는 그냥 따라 붙는 거니까 뭐 등등.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 자동으로. 외워지고 두 번째는 이것도 없는 거는 이미지로 외워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냥이 아니라 청크 단위로 유사어, 반이어. 이것들의 활용, 이게 다이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알고 보면, 예, 그냥 청크 단위로 외워버리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애들이 단어를 못 외우는 애들은 음성으로 들어야 외워져요. 자꾸만. 음성으로 발음이나 뭐나 음성을 우리가 영재관도 있어요. 영재고 과거에서 철자가 7개만 넘어가면 못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뷰티풀을 어떻게 외웠냐? 내가 막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음을 듣고 제 강의를 그냥 계속 차 안에서 라이드 할 때나 자기 전에나 밥 먹을 때나 뭐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외워지는 게 있습니다. 음성으로 외우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자, 클로드와 클로스는 숏입니다. 그렇죠. EX는 아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내 PPT 좀 띄워놓을까? 내 PPT. exit 하면 아웃이잖아요. 출구. 그죠? 그러면 exclude 하면 사전상의 의미로는 배제하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형용사에는 close로 돌아가요. 그럼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배제하는, 독보적인, 전용의, 독점의 막 이러면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한글로 막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단어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밖에서 닫아버리는 이 룸은 exclusive 룸 하면 무슨 말? 전용 룸입니다. exclusive 인터뷰, 아무도 안 하는 인터뷰를 혼자 하면 독점 인터뷰가 되는 거죠. exclusive right 하면 아무도 허용 안 해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전용권이 되는 거죠. 익스클루시브 클럽 이러면 아무나 못 들어오는 클럽이기 때문에 현대 자스민 클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의 그냥 한 단어는 just for, only for 하면 끝나요. 근데 이거를 그냥 독보적인 배제하는 전용의 독점의 이렇게만 한글 데포니션만 외웠거나 영어 데포니션만 외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접두어라 다이어로 해당되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청크 단위로 외워라. 좀 아까 이제 attractive라는 단어는 쉬운 단어죠. 네. 근데 만약에 appealing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나 alluring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네, 다 수능 단어고 다 내신 단어에서 올림포스에서도 나오는 단어고 그냥 나오는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애들이 1단계 단어로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attractive. draw, 끌다죠. 트랙트가 뭔데요? 끌다니까. 그래서 extract는 추출하다고. attract는 a something은 이니셜 따라갑니다.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뭐애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끌다라고 하니까 매혹시키다가 되죠. 그러면 이 lure라는 어근도 들어오는데 이게 allure.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AL이기 때문에 A something은 뭐라고요? 뭐뭐애. 그 뭐뭐에 끌다 하니까 끌다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까지 같이 합치면 captain은 take거든요. captive 하면 포로 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 I는 연결어고 bait는 그냥 붙는 거죠. take 사로잡다. 그럼 이게 이제 전부 어머니들이 집에 가서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강의를 들으면 lure, allure, captivate 맞잖아요. entice, appeal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lure, allure, captivate, appeal, appeal to 예, 이렇게 돌아가는 entice 절대 잊혀버리지 않습니다. enticing, appealing, alluring 예, 잡지 allure 잡지도 있잖아요. 그렇게 청크 단위로 외워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컨텍스트마다 이게 쓰이는 거. 뭐 애들 모닝 보컬을 제가 해가지고
여름에 실시간으로 120명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 그다음에 북동까지 전부 해서 300명이 들었었어요. 여름 방학에 서머에서. 그래서 이것들이 다 단어 문제들이잖아요. 선화역어도 맨날 이런 단어 계속 나오잖아요. 예. 이 방학 때 애들이 좀 효율적으로 못 외운다. 뉘앙스를 모르지 쓰임도 모르고 그냥 외운다. 메태독을 했다. 엄마만 뿌듯한 거. 그 다음에 따로 국밥으로 외운다. 그 다음에 고교, 부교재, 파생어, 유사어 등등이나 수능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지문 속에 있는 게 전부 달라 보입니다. 막 외우긴 외웠는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네가 되는 거죠, 단어가. 활용이 없으면.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설명에는 어머니 어쩔 수 없이 본인을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자리니까 제가 쑥 말씀드리기 쑥스럽지만 제 강의, 복화 강의의 특징은 파괴적인 강의력. 그다음 어근단위, 청크, 유사어, 컨텍스트에 따른 거 활용도 되는 거죠. 애들이 모든 단어책에, 수능 단어책에 어드벌스는 다 있습니다. 자, 벌스가 뭔가요? turn입니다. turn. 야, a something은 뭐뭐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랄랄랄랄랄라 어머니들도 스머프 하시죠? 네, 스머프 시대죠. 랄랄랄랄랄라 할 때 유리할 때 방향을 도나요? 분리할 때 도나요? 분리할 때 돕니다. 그죠? 친구가 있을 때 도나요? 적이 있을 때 도나요? 우리가 이제 어른들끼리 하는 말로 재수가 없을 때 돌죠. 저기에 hostile. 그죠? 야, 그러면 이제 이게 유사어도 favor, do me a favor. 이거는 나의 요구를 들어주겠냐? 야, favorable 하면 유리 아니고, unfavorable 하면 불리 아니고, hostile이라고 하면 적이 애고, 뭐 등등 유사어들로 쏟아져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명사형이 두 가지가 있을 애들이 짜증이 나요. adversal T라고 하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hardship, difficulty라고 되는 거고 ARY가 들어가면 여기서 약간 외우기 싫어집니다. 이럴 때는 저의 즉각적인 유머 코드를 사용하죠. 이게 rival, 그 다음에 적이란 뜻이거든요. enemy. 그럼 나의 adversary는, 숙명의 adversary는 안젤리나 졸리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애들이.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안젤리나 졸리 막 찾아. 모르는 애들은. 그래서 어떤 애가 길 가는데 원장님 왜 원장님하고 안젤리나 졸리하고 라이벌이네요. 지복에 머리 긴 것만 똑같은가 보지. 그래서 내가 야, 브래드 피트가 원래 안젤리나 졸리보다 나한테 먼저 청혼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빵 터지는 거예요. 희문고 애들이. 그랬더니 어떤 애가 브래드 피트가 언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애가 그런 건 중요치 않아. 90년대 한국에 몇 번 왔었잖아. 그게 역살이 좋으니까 남자애들은. 그래서 adversary라고 하면은 바로 안젤리나 졸리가 떠오르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때 덜 들어간다, 이상은 안 들어갈 때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제 수업은 모두 나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기는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칠판에 계속 적는데 애들이 그냥 외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거, 이게 인수 같은 경우도 수가 팔로우거든요. 예, 근데도 이게 외우기 이해는 do make입니다. 근데 뭐 팔로우 하게 한다. 뭐 이게 뭐 뒤따라오는 인수잉, 팔로잉 하면 끝나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집중력이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딱 30분이 한 거고 30분 동안 저는 정확하게 100단어가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게 애들이 힘들어한다, 집중력. 이게 나는 필로 느껴져요. 촉으로. 그럴 때 웃기려고 하는 말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를 죽도록 따라다녔던 애 이름이 김인수. 절대 잊어버리잖아요. 그 인수한테 나는 서브는 언더거든요. 서브는 언더라는 건 애들 그냥 알죠. 야. 그래서 CK가 follow입니다. ENT는 맨날 붙는 거죠. 예. 계속 일을 시켰어. CK.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예, 근데 옛날에 이제 남자 대학생들 가르칠 때는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애들한테는 교육상 그렇게 절대로 그 시키 뭐 한다 시킨다 팔로우 시킨다 라고 해서 서브 시건 그리고 이게 팔로잉 뭐 하는 건데 서브로 따라오는 뭐 부수적인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애들한테 이렇게 단어를 외웠을 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테스트를 보는데요. 그 테스트 형태가 집어넣기로 봐요.
예. 근데 제가 정말 뿌듯했던 게 아이들이 성적이 제가 얼마나 잘 가르쳤냐죠. 예. 인간 강사가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애들이 몇 점 나오게 하냐. 너 더 얼마나 집중하게 하냐. 얼마나 기억에 남냐. 불성실한 그 힘은고 애들한테도. 우리 선아 친구들 엄청나게 성실해요. 제가 이 구멍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안보람 쌤 시간에 그렇게 많이 앉아있어도 한 명도 딴짓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 내가 볼 때는 계속 그려서 이게 엉덩이 힘이 강해. 그거 되게 중요해요. 들썩들썩 안 한다고요. 계속 이래가지고 엄청난 집중력을 하잖아요. 예, 머리도 좋고. 그래서 이것들에 이게 너무 들어가게 넣는다는 거죠. 예, when it comes to schedule changes, he's always 그다음에 A가 있으면 애들이 못 써요. 그냥 영어 좀 하는 애들은 flexible 하다는 얘기인가? 맞추나라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단어 여러분도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려고 그래요. 제가 느끼고 있어요. A something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뭐에. 모드는 fit. 모드가 fit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는 여러분 모드. 그죠? 그 다음 com, con, col, cor, coun. mn 쉽죠? lr 쉽죠? coun만 외우면 됩니다. 이게 두 개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com, 우리 모두 다 같이 con, 우리 모두 다 같이 col, cor, 우리 모두 다 같이 coun 두 개 됩니다. 그리고 sym, syn도 있어요. 이게 있어요. 자, 그러면 뭐뭐에 다 같이 맞추다라는 뜻이니까 수용하다, 숙박시키다 이건 애들이 알아요. 다 넣다. 근데 accommodating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맞춰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계속 노래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 옛날 우리 때 노래를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뭔 노래지 막 집에 가서 찾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모르겠는 막 이 시리즈도 엄청 많거든요. baffling이라고 하면은 something is puzzling은 애들이 그냥 알아요. 근데 something is baffling 그 배가 부르면 baffling 헷갈리는 겁니다. 막 그런 것도 이제 외우게끔. 왜냐면 안 그러면 100단어가 30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막 그런 것도 이제 애들도 한기를 시켜줘서 우리 때 높은 산이 말하는 걸 난 모르겠네. baffling. 엄마 그런 노래 있어? 근데 엄마들도 모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노래가 있었나요? 뭐 그다음에 그것도 뭐또 아리송해 아리송해 baffling. 어제한 너의 말이 아리송해. 춤도 잘 춥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어떤 것들에서 할 게 있어서 뭐든지 그냥 다 애들이 너무 힘든 애들인데 사실 어머니들이 3시간씩 이렇게 듣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 힘든 애들한테 단어만은 쉽게 그냥 넣어주자. 내 평생 한 일로, 내 평생 한 짓으로, 그 롤로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단어만은 그냥 먹여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선아 이 명강사 보람 선생님도 계시지만 제가 할 수 있는 30분 동안 넣어서 이 책이 있어요. 복합 팩토리라고 제가 집필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림을 다 넣었어요. 그림을 넣어서 이게 설명을 듣고 그림만 봐도 압니다. 두 번째 보면 prominent building 있죠. prominent. 그럼 min이 행이고 프로는 앞으로 이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prominent. ent는 전미어고요. 그래서 prominent 하면 prominent building 뭘까요? 그냥 눈에 띄는 빌딩, 63 빌딩 하면 돼요. prominent role 하면 leading role이죠. 이런 것들로 이게 할 수 있도록 맨 처음에 나오는 indigenous 이거는 이제 애들이 저쪽에 gen이 벌습니다. gen이 벌들어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는 generate. 그죠? 예, 그 다음에 gender.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 가지고 태어나죠. 저쪽에서, 따로 떨어져서 있는, 누굴까요? 인디언이 되겠습니다. 네이티브. 그죠? 이런 것들로 그냥 자동 암기가 된다. 예. 그래서 제 강의는 그냥 자동 암기. 애들이 시간에 30분만 쏟아 넣었을 때, 그 다음 또 복동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복동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책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책은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복동도 무료로 드립니다.
이게 이제 아이패드로 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서 아이패드에 패드에 있고 사람이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내가 막 설명하고 막 쓰고 막 이게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서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애들이 지겹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얼굴도 막 깎아 나올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도 깎아져서 이렇게.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이제 예전에 했던 거 이거 다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린 거고 어쨌든 6시부터 6시 30분까지 맞죠, 선생님? 예, 6시부터 6시 30분까지 제가 복화 강의 들어가고 복습 동영상 주고요. 애들이 그냥 들으면 돼요. 이게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게 생각이 나서 미리 웃는데요. 아, 좀 이따 이 말 할 거야. 그래가지고 미리 웃고 한다. 그리고 저 이제 학기 중에 돌아가서도 복화 강의 너무 도움됐습니다. 이제 너무 보람쌤처럼 보람이 되는 한 마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화 친구들이 지금 잘 입시까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제가 일조해서 단어를 예비 고의에 올라갈 때 정말 저한테 잘 배웠다라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하고 이제 보람 쌤께서도 정말 이런 PPT가 나올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한 거고 그리고 서정아 선생님이 사실 수능 강사로 저를 만났어요. 일반고안에서. 예, 그래서 일반고에서 이 수능 선생님으로 만났는데 제가 설득을 했어요. 내신을 합시다. 예, 그 내신하고 수능하고 내신하고 수능하고 합시다. 왜냐면 어마무시한 수능 강사는 쏠리면상의 일타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고에 미술과를 가는 친구들을 수능을 하시면 예, 내신하고 수능하고 얼마든지 선생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 일반고에 내신을 하고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신뢰하면서 수능을 가든가로 합시다라고 내신으로 설득을 한 게 접니다. 그래서 수능 강사였기 때문에 본인의 자체 컨텐츠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들이 가서 막 대형 강의는 너무니 물론 장점이 있고 대단한 일타 선생님인 건 맞는데요. 대중성 있게 강의를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얼마나 우리 보람 쌤처럼 애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나요? 예. 이 애들의 수능을 반드시 내겠다. 우리 서정아 선생님은 얘들 수능을 내겠다. 내 애들이다. 라고 내신도 요만큼을 하면 된다. 수능도 이만큼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이펙티브하게 쓸까. 그 애정을 제가 느껴서 아이들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것들 느끼고 그리고 얼마 전에 모 선생님 결혼식이 계셨어요. 그 결혼식에서 내가 밥을 먹다 체할 뻔했어요. 아직 수업은 6시인데 2시부터 가셔야 된대요. 밥 먹고 있는데. 왜요, 선생님? 그러니까 가서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돈이 되신 분이 있잖아요. 전 정돈이 염색 안 한 거 보세요. 정돈이 이게 손톱 보실래요? 이런 걸 하지는 말아야지. 깎기나 잘 깎아야지. 손톱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정돈되신 분. 그건 수업도 빵꾸가 없어요. 정확해요. 저희 한 가지 변명을 하려면 저는 다른 일을 치밀하게 하려고 이러고 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니 가서 내가 왔어요 막 빨리 막 지금 당장 가야 된대요. 근데 제가 식타임 많아서 좀 더 먹고 싶었는데 빨리 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왔는데 와셔서 보니까 이미 다 정돈돼 있어. 이미 다 깔끔해. 엄청나. 근데도 다시 점검 하시는 모습 보고 아 저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느꼈어요. 예. 그리고 오늘 PPT 보고 그저껜가 받고 제가 너무 놀랬고 예. 어떤 수능 강사가 이렇게 분석을 하나. 제가 굉장히 또 생긴 것답지 않게 탐구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 설명회 이런 연구도 이 영어가 아니고 막 물리 화학 다 해요.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는데 호기심이 많은데 하는데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할 것을 저부터 이 선화예고를 처음 첫 발을 들이는데 이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의 정성을 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정말 외우게 하는 그 강의를 보여드리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